지구를 무대로 주인공이 되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사진인데요.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런 사진들, 각자 나온 사진들. 어렸을 때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 운전면허증에 들어가는 사진.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제 가족 사진인데요. 뭐 태어났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유럽 여행할 때. 어머니 되게 미인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중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셨어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게 공부였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입생 전원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그래서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 포항문과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입학을 해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또 무작정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적 1등 하면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7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받은 장학금이 5,300만 원이에요. 여기 이게 최근 목록이라서 이것밖에 안 보이긴 한데 외국 장학금, RA 장학금, 해외 교환 학생 갈 때 이렇게 받고 학교에서 받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한 3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7학기 동안 이 정도 받았으면 거의 학교 돈을 다 쓸어 모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학교 와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공부하지? 효도하기 위해서? 왜 등수에 연연하지? 추가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왜 하지? 왜가 들어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밑에 있는 사진들은 앞으로 나가는 거 다 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도 의자에 기대서 잠만 자고, 술 먹고 꽐라가 돼서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수님들이 원하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런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지 뭘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 잘하니까, 그거 칭찬받으니까, 교사하니까,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하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선생님한테 건넸던 말이 저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갈 데가 없으니까 들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근데 살아가는 이유를 아직 알아가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면 사는 게 재미없지 않겠네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가는 이유를 알면 재미없겠다. 공부만 열심히 하던 내가 공부만 잘하던 친구들 말고 또 다른 친구들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왜 사는지 뭐 그런저런 얘기들. 이때 이런 포스터를 봐요. 대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해외 봉사활동을 보내준대요. 뭔가 딱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그거에 딱 꽂혔거든요. 그래서 지원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진짜 공들였어요. 그래서 운 좋게 합격하고 첫 번째 해외 봉사를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이제 집이 없어서 길을 받고 지내는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펜이랑 셔프만 잡던 제가 이제 처음 삽을 잡아보게 되거든요. 머리를 썼어야 했는데 이제 몸을 쓰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는 형들 있잖아요. 저 그때 이제 1학년 겨울방학인데 형들 막 군대 갔다고 한 형들은 막 삽질이면 삽질, 그 다음에 막 공연 같은 거 하면 공연 막 진짜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씨, 나는 진짜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책만 봤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처음 잡아보는 삽이지만 열심히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또 하나 하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진짜 밤만 되면 몸이 힘들고 다음날 알배기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도 좀 즐거운 거, 열심히 하니까 좀 보람찬 느낌. 그래서 진짜 힘든데 뭐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던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뭐 뿌듯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해외 봉사활동, 다른 해외 봉사활동 해보겠다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국제 워크 캠프라고 있더라고요. 비행기 값은 제가 내고 거기서 모르는 동안 이제 숙소비랑 밥 같은 거 제가 다 내고 가요. 비행기 값 이거 다 지원해 주는 거 없이. 근데 이거 하겠다고 집에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식당에서 막 덮어주고 해서 돈 벌어서 두 번째 해외 봉사를 몽골로 떠나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몽골에 고아원이랑 연계된 농장에서 고아원 아이들이랑 같이 농장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 애들이 방학이면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이 고아원 애들이 이 농장에 와서 농사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농사일을 도와주는, 그 농사해서 얻은 그 수확물들은 다 이제 고아원으로 다시 가요. 되게 괜찮은 시스템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는 친구는 훅이라고 해요. 여기 고아원인데 여기는 훅이, 토기, 마기처럼 이제 이름 뒤에 끝에 기자로 끝나더라고요. 새로 지어줬어요. 고아원 애들이니까. 근데 얘는 항상 아톰 옷을 입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보면 이 배 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배 나와서 탁 찌르거든요. 그럼 힘 딱 줘서 딱 넣는 거 있잖아요. 집어넣는데 옆구리 딱 찌르면 힘 풀려서 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배시하면서 막 도망가는 뭐 그런 친구인데 또 어떤 일이냐, 제가 배추 같은 걸 뽑아요. 그럼 자기가 더 잘한다고 와서 막 이렇게 하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친구들인데 이렇게 같이 얘네들이랑 2주를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같이 하는 후원봉사가 아니라서 되게 환경은 열악했는데 다들 외국인 친구들이고 설거지랑 요리랑 설거지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됐어요. 빨래까지. 따뜻한 물도 안 나오면 찬물에서 장갑 끼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아무도 나 있어요. 그러니까 물 다 들어와서 한 개 묶어서 쓰는 장갑. 되게 열악했는데 그러기도 하고 방에 난방 시설이 없어서 침낭에 자는데, 그러니까 잘 때 추우니까 일단 온도 좀 올리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자고 그랬거든요. 또 이제 그래도 몽골이니까 말이랑 낙타도 좀 타보고 그랬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모이는데 피부 색깔, 문화, 언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대끼고 한 게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워졌더라고요. 헤어질 때 보니까 다들
하는 말 있잖아요. 헤어질 때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래요. 폴란드에서 보자, 대만에서 보자, 싱가포르에서 보자. 아니, 사실 부산에서 사는데 서울 보라고 해도 사실 잘 안 가거든요. 그 멀다고. 근데 한국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보재요. 이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내가 또 거기 갈라나 싶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만나러 그해 겨울 이제 홍콩으로 가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오래요. 진짜 몸만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항에 픽업하러 오고 그다음에 일주일 있었는데 그 다 가이드 시켜주고 마카오 가는 배도 미리 끊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숙소는 자기 방 침대를 쓰래요. 또 집키를 저한테 줘요. 자기를 가이드 못 해줄 때 이제 쉬고 싶으면 집에 가서 쉬라고. 와, 진짜 고맙거든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했으니까. 그거를 집에 오는 비행기 내내 생각을 해요. 진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가능하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좀 친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또 다음 봉사활동은 제가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이 경험이 되게 소중해서 다음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있잖아요. 그 마피아의 본고장이라 하는데 거기로 갔어요. 거기 이제 산골 마을인데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도 되게 산속에 있는 마을인데 근데 사실 이곳은 유령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시골 가면 이제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뭐 도시로 나가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집들이 그냥 많긴 한데 대부분 빈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 옆에 국립공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좀 모으려고 하는가 봐요. 저는 그 공원을 개발하는데 도로 갔거든요. 산에 있는 나무를 막 깎고 그 공원을 만들겠다고 벤치 같은 걸 만들어요. 하는데 이탈리아 햇빛이 알죠? TV 다들 안다고 해줘요. 알죠? 이탈리아 하면은 그러잖아요. 더위랑 진짜 덥더라고. 근데 뒤에 보면 한 명이 옷을 벗고 시작해요. 갑자기 덥다면서 벗더라고 위에를. 옷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저도 따라 벗었어요. 일하는데 막 위에 딱 따라하고 일하는데 여기 아까 말했듯이 시칠리아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중턱인데 바다가 보여요. 지중해 바다가 산에서 일하는데 우통을 벗고 진짜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들 떠가지고 혼자 막 진짜 일 열심히 했어요. 또 이때 해보자고 막 서로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집에 가니까 등이 다 탔더라고요. 이게 새빨간데 이게 한 일주일 갔어요. 손만 딱 스쳐도 막 따가운 거. 여름에 바닷가 가본 사람 알 텐데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누우면 누울 수 없는 거 진짜 앞으로 자야 되고 막 이런 환경에서 좀 일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주던 게 점심 때 딱 주던 밥이 딱 빵 2조각. 그러니까 이 단체는 저희를 봉사자로 본 게 아니라 거의 일꾼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되게 부족한 마을이라서 그런지 봉사하러 왔는데 우리를 일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라고. 밥은 또 더 안 줘.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끼리 좀 파업 같은 걸 해요. 우리 정해진 일만 하자. 이 일 끝나면 그냥 방대로 쉬자. 아침 일찍 해 안 떴을 때 가서 일찍 나가서 일찍 들어오자. 뭐라 하더라고요 얘들이. 너희 일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는 할 시간 했다. 막 이러면서 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친해지는 거. 이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우리끼리 좀 친해져 있나 봐. 어쨌든 이런 봉사활동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교환학생 끝나고 그냥 돌아오기 아쉬웠어요. 되게 유럽을 여행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꽃보다 청춘에 나오잖아요. 아이슬란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신청했어요. 이런 봉사활동은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 봉사자들이 되게 많이 봉사하는 곳이 많은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뭐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칼도 좀 썰어보고 요리도 해보고 막 벽화 그리는 거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요리사, 예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봉사만 한 게 아니었어요. 봉사하는 게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돌면서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거의 여행이죠. 봉사 여행. 봉사하긴 하는데 한 바퀴 다 도니까 TV에 나오는 거 다 갔거든요. 그런 식이어가지고 봐도 되게 괜찮은 곳들을 다 들렀어요. 그리고 저희는 캠핑을 했어요. 아이슬란드 하늘 별 보이는 그런 데서 산속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되게 신나 보이죠. 마지막 날인데 출국 전날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제가 다음날 6시 비행기인데 전날 밤 9시에 제 여권이 든 가방이 잃어버린 걸 그때 알았어요. 와, 씨. 진짜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여권 잃어버렸으니까 일단 전화를 했는데 아이슬란드 대사관에 줬는데 주말이라고 일을 미루더라고요. 긴급 전화에 전화를 하래요.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받는데 뭐라냐면은 아이슬란드에는 대사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있는 대사관에서 아이슬란드까지를 같이 맡고 있다더라고요. 그럼 제가 노르웨이까지 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슬란드에서 노르웨이까지 가? 이때 더 멘붕. 그래가지고 여기 찾아야겠다. 제 친구들은 막 찾자 혼자 막또 한번 뛰고 막 그랬는데 한 친척한 애가 이제 아침부터 어디 가는지 한번 다 찾아보자 전화해보자 했더니 전날 캠핑했던 여기서 제 가방을 놓고 그냥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캠핑장 그 관리소에서 제 가방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제 가방 잃어버렸던 걸 안 게 여기거든요. 캠핑장은 여기였어요. 밤 9시에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거리가 800km였어요. 9시간 만에 800km를 갔다가 와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가능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타야 되니까 뭐 운동도 사실 못하는데 그냥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밤새 가야 되니까. 근데 도와주더라고요. 친구들 3명이 진짜 친했던 친구 3명이 있는데 자기들이 운전해주겠대. 그러니까 네 비행기 타게 해줄 테니까 뭐 일단 가보자고 운전대를 잡아주더라고요. 밤새 운전하는 거 안 쉽잖아요. 왜냐면 저 조수석에 탔는데 제가 꼬박꼬박 졸았거든요. 그 정도니까 내일인데도 내가 졸고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막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데 한 새벽 5시 반인가? 5시 반 이때인데 이제 수도인 레이캬비크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동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비디오. Hey. It's 5:30. I can go in. 혼자 기뻤어. 수도가 보이니까 갈 수 있겠다. 비행기 안 놓쳐도 되겠다 싶었으니까. 근데 우여곡절까지 공항에 도착해요. 눈 보면 막 눈 다 풀려 있죠. 밤샜거든요. 근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보다도 먼저 제 캐리어를 들고 탑승수속 카운터로 뛰어가 주더라고요. 같이 온 친구가 타야 되니까 타라면서 나도 안 뛰는데 지가 먼저 뛰더라고요. 뛰어갔더니 이제 말을 했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탑승 그게 45분 전에 다 친대. 밤새 달려왔는데 800km 장난 없는데 그래서 근데 걔가 울어요. 진짜 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울어주더라고요. 우리 밤새 달려왔다고 태워주면 안 되냐고. 그냥 한 명만 타면 된다고. 이제 좀 약간 흔들렸나 봐. 직원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공항 그 비행기 그 타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좀 뭔가 되는 것 같더니 안 된대. 이제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늦어지면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 일단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 근데 진짜 나도 나 같아도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 내 일을 진짜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는 친구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세상 끝까지 내 편인 친구들 누가 밤새 800km 달려줘요. 진짜 이런 친구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해외 봉사는 제가 더 많이 얻어오는 시간들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이 아니라 지구인으로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러 또 한 번 더 그 나라를 찾아가고 여기 밀라노고 여기 바르셀로나를 또 그 친구들이 다시 또 한국을 또 찾아와요. 그렇게 또 우리의 인연이 이어가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저희 어머니랑 그 홍콩 친구 있잖아요. 저를 재워줬던 그 친구예요. 제가 독일에 교환학생으로 있는데 이 친구가 연락 오더라고요. 부산에 오겠다고. 난 없으니까. 근데 문득 들더라고. 내가 신세를 되게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톡을 걸어가지고 3명을 초대해요. 이 친구랑 저랑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근데 영어는 못했어요. 제가 영어로 이 홍콩 친구한테 이렇게 우리 어머니랑 얘기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통화에 중국말 왔다 갔다 해요. 중국말 잘 못해가지고 끝에만 알아듣겠더라고요. 시에시에 감사하다고. 그 얘기 끝났나 보다 하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머물기로 했대요. 내 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산에 와서 머물면서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했대요. 그때는 치맥 먹을 때 찍어놨다고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머니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들 나도 홍콩 친구 생겼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제 친구였는데 제 어머니 친구도 되더라고요. 왼쪽은 제가 처음 해외봉사 가게 되면서 방문했던 나라들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또 갔던 나라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지는 나라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방문할 나라. 좀 거창하긴 한데 지구별 동반자 한국인이 아니라 지구별 동반자 누군가를 이제 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거 지구별 동반자를 꿈꿀 수 있는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봉사가. 그래서 봉사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구를 무대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얘기하면서 되게 자랑도 많이 했고 제 친구들 자랑도 많이 하는데 좀 뭔가 제가 더 가슴 벅찼던 시간이었습니다.